자, 반갑습니다. 우리 SK 주주님들 그리고 리서치룸의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른 시간에 자리에 앉아 보았는데요. 오늘 또 출근길에 알고 계시면 좋을 뉴스들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부랴부랴 자리에 앉아 봤습니다. 자, 먼저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주무시는 분들, 이미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건강히 퇴근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 11만 원대 선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더 루빈의 본격 양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삼성과 SK, 이 HBM의 청신호를 켜주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HBM4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스펙 단위가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면서 엔비디아 말고도 지금 구글이 이 TPU에 대한 수요까지 덩달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또 칩으로 반도체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구글의 AI 칩 같은 경우 우리가 한 세대 더 앞서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 챗GPT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며 뭐 빅테크판의 요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칩에 대한 쇼티지를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구글과 엔비디아가 경쟁을 계속하게 되면 시장은 어쨌든 고성능화된 칩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성능화에 대한 기술력 경쟁도 심화가 되면서 그 흐름 속에서 목적지는 어쨌든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SKC가 개발하고 있는 이 유리기판이 채용이 될 수밖에 없으면서 오히려 공급 물량 부족이 우리 SKC 주가를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포텐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SKC에 대한 저 강프로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 이렇게 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열심히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잊지 말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게 GPU와 TPU의 차이를 한 번만 짚어드리게 되면은, GPU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일꾼 여러 명을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TPU 같은 경우는 일 한 가지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를 갖다 앉혀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 그래픽 작업, 연산, 랜딩 그리고 AI 학습까지 전천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한 칩이고, TPU 같은 경우 AI가 필요한 이런 행렬 곱셈과 같은 연산만 빠르게 처리하는 회로 구조 자체에 최적화되어 있는 칩입니다. 그래서 속도나 효율 그리고 전력 사용 면에서 특히나 이 AI 학습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더 우세하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두 가지의 단점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GPU 같은 경우 이 AI에 대한 특화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같은 전력량 대비 연산량은 TPU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워낙 고가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전력 소비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AI 센터를 지으면서 전력 쇼티지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죠. 자, 거기다가 이제 AI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TPU 같은 경우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제 AI 학습과 추론에만 특화가 되어 있으면서 이게 구글 클라우드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도구 호환성이 GPU 대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겁니다. 자, 하지만 이 TPU 같은 경우도 이러한 범용성 문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시장 성장률이 2023년 기준 TPU 시장 규모가 약 28억 달러로, 이것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 3조 8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나오는데, 2024년부터 30년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31.9%로 거의 32%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의 시장 규모는 196억 달러로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26조의 규모까지 커진다라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커지느냐 시장이? 결국 이 AI와 머신 러닝 때문인 건데, 지금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수록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텐서 처리 장치 TPU인데,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T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미 자체 TPU 시리즈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면서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의 전용 칩 개발까지 뛰어든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TPU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반대편에 있는 GPU는 어떤지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같은 경우 2025년 기준 시장 규모가 826억 8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는 3,500억 달러로 하나로 환산하게 됐을 때 470억 규모로 커질 것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33.6%로 아까 봤던 TPU의 31%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같은 경우는 TPU 하나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GPU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AI 연산이 늘어날수록 GPU 같은 경우는 주력 칩으로, TPU 같은 경우는 특화된 칩으로 이렇게 두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AI 대 칩 시장 같은 경우 GPU가 TPU가 같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우리 유리기판이죠. 이 두 칩의 공통점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기판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2027년도까지 인공지능 칩 시장이 2천억 달러를 넘길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 칩 시장 같은 경우 유리 코어 기판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텐서 처리 장치 TPU 같은 경우도 성능 향상으로 직결이 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유리 기판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에서까지도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단순히 실리콘만으로는 한계가 왔다라는 거죠. 데이터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열은 더 많이 발생하면서 기존 플라스틱 기판인 이 ABF 유기 기판 재질을 아무리 손보고 강화시켜도 이제는 버티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글래스 서브드 스트라이드, 바로 유리 기판이죠.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열 변형률도 현저하게 적으면서 표면이 워낙 매끄럽고 평탄도에 대해서 나노미터급의 평탄도를 자랑하고 있어 대면적으로 가게 될수록 더 큰 수율을 자랑하게 됩니다. 고주파 신호를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는 GPU와 TPU에 적합화된 기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유리코어 기판의 시장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이 17%로 31년도에는 6억 달러 규모로 커질 예정인데, 제가 외국 리포트를 한국어로 번역된 걸 찾지 못해서 원본을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SKC는 지금 AMD와 브로드컴 그리고 아마존을 고객군으로 확보를 했고, 앞으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엔비디아까지 고객군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GPU와 TPU가 커지는 이 흐름 종착지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소재 혁신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뿐 물밑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기업들이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할 때 우리 SK 같은 경우는 앱솔릭스를 통해 이미 세계 최초 양산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SKC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SKC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기술력도 완성도도 안정성도 이미 검증이 된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언급되는 우리 삼성전기와 지금 SKC가 하고 있는 유리기판 사업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언급을 드렸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이노텍 그리고 일본의 DMP까지 뛰어들고 있지만, 자, 이 시장의 선점 싸움은 이미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파일럿 라인을 준비할 때 SKC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적으로 샘플을 공급하면서 양산 속도와 고객 라인업까지 전부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소재 전쟁에서 SKC가 이미 한 발 앞선 선두주자라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이제 SKC를 따라잡는 게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 SKC의 유리기판 같은 경우 AMD 품질 테스트에서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면서, 자, 지금 SK와 이제 오픈 AI의 연합 AI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오픈 AI 이렇게 세 축이 손을 잡고 대형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다가 짓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SKC의 유리 기판의 첫 테스트 베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 HBM에 총 6만 장이 들어간다라고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결국 수주가 되고 매출로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 자, 어설프게 불타기 하시기보다는 미리 편입해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극대화되는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 항상 이 10만 원대 그리고 13만 원대 박스 부근에서도 10만 원 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 도달하느냐? 지금 이 울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27년 말에 가동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우리 SKC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두고 있죠. 이 시기까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4 개발 완료와 함께 양산 체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HBM4에 대한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실리콘 임포터저의 유일한 대안 중 SK 하이닉스가 검토 중인 유리 기판을 공격적으로 연구하고 실전에 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 우리 SKC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전략적인 매집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저만큼의 자료를 수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서들 수익 내시고 계실 건데, 이게 만약에 조금 힘드시다, 본업이 너무 바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네이버 폼 링크 하나 걸어 놨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 강프로의 구독자 전용 라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 강프로 구독자이시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의 종목 점검해 드리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장전, 대응, 코멘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프로를 지금까지 이제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제 채널 성장에 기여해 주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 주신 분들 포함해서 감사의 의미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유료방 입장하시라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SKC를 매일 브리핑을 해 드리는 사람으로서 제 인사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함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SKC에 대한 진단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밑에 보시면은 SKC에 대한 비중 그리고 평단가 그리고 실현 손익 등 여러분들이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을 같이 적어 주시면서 제가 장전에 SKC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대응 전략과 함께 보내드리면서 추천주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후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이 완료되시고, 자, 본인은 점검은 따로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밑에 자동 문자 발송이 있습니다. 저희 직통 번호가 있긴 한데 외우실 필요 없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바로 문자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시면은 저 SKC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강프로가 보내주는 추천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또 돈 나갈 일도 많은데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런 트레이딩 종목들 한번 받아보셔서 같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문자로서 별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도 매 영상마다 항상 공유해 드리면서 시트도 같이 작성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작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2차적으로 검증해 드리고 있고, 반도체 섹터에 이상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코멘트까지 같이 전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독자님들 포트폴리오에는 SKC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SKC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강프로가 멘탈 케어와 함께 여러분들 열려있는 업사이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추천주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면서 자, 30% 20% 이런 10% 수익 조금씩 내면서 여러분들이 SKC에 대한 현금 비중을 올리시는 데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가오는 연말 돈 나갈 일 많은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C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급등을 해서 만약에 수익률이 이제 0% 본전이 왔다라고 해서 탈출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열려있는 업사이드가 20만 원인데 그 이상까지 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사이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저 강프로 이제는 SKC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영상을 하루에 10분 딱 하나 올려드립니다. 뭐 많게는 긴급할 때 장중에 한번 올려드리고 장 마감 후에 이슈 정리하면서 올려드리는데, 알람 설정해 놓으셔야 늦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리서치룸 같은 경우 제가 26년이 도달하기 전에 구독자 2,000명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신 만큼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좀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강프로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